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한 뉴스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오늘은 두 명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창원대 박민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최근 정치권에서 노인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던 중에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자녀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런 발언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입니다.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조재욱 교수부터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지지율이 보통 자신들이 잘해서 지지율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못해서 일반적으로 상대의 실체, 네네네. 실정에 의해서 그 반사이익 때문에 지지율이 확보가 되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 지지율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1년 반 동안 우리가 지켜봤는데 또 여론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답보상탈이면 또 내려가요, 한 번씩. 그러니까 민주당도 문제가 많다는 소리고, 그래서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김은경 교수를 모셔와서 혁신위원장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당을 쇄신시키러 온 사람이 이런 막말을 내뱉어버렸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의 발언이 왜곡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정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을 꼭 좀 정치권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구시하문이란 말이 있거든요. 하의 근원은 입에서 나온다. 정치인들이 총선을 좀 앞두고 이 말을 꼭 새겨 들었으면 하고, 정당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지금부터 싫은 한마디는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 꼭 명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로도 노인 비하다 이렇게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참 발언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여러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총선 앞두고 야당 입장에서는 약간 자책골을 기록한 듯한 그런 느낌의 발언이 돼버렸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걸 이제 전문 축구 용어로 보면 똥볼이다. 그게 전문 용어입니까? 이제 바로 앞에서 골대 앞에서 이제 지지율이 사실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좀 안 좋은데 야당 측면에서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킥 골포스트 앞에서 바로 똥볼, 90도 높은 공을 찼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여성 참정권이 1913년에 어떤 여성분이 그 국왕의 말 경주마 앞에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며 순교를 하면서 약 한 5년 후에 1918년도에 얻었거든요. 그만큼 이 참정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1표. 그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많이 안다고, 지식이 많다고, 얼마나 수명이 남았다고 안 남았다고에 그런 관련해서 이걸 한다면 참정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다.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 좌담회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 자녀가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가 얘기를 했나 봐요, 자녀가. 그러니까 야, 그거 좀 합리적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좀 많이 와야 된다. 정치 혐오하지 말고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로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된 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김은경 위원장 이 발언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고, 혁신이 뭐 해체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박강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 이렇게 또 강조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여야의 이 반응 대응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얘기도 해볼게요.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또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 이거 정동영 시즌2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입장도 있던데 이때 정동영 의장이 미래는 2030 세대의 무대다.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쉬셔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보수층 어르신들은 총집계를 하게 됐고 당시 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총선 앞두고 조금 더 풀어주시죠. 똥볼 찼다고 했죠. 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사과 정도로 수습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당장 그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국민의힘 이때다 싶어가지고 반전에 지금 기회를 잡은 거고 그래서 가금 민주당 측에서 그 노인 비하 발언한 게 모든 걸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인사들도 이번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우리 사회자께서 한 것처럼 과거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아 이건 아닌데 했을 거예요. 또다시 이제 정동영 의장의 당시 그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하 발언한 거 이게 이제 떠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 그래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게 참 17대 총선 때 보면 보수 텃밭인 이곳 경남 창원에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자들이 굉장히 크게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 선전하고 처음으로 한번 이제 그 진보지 인정 민주정에서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크게 큰 파장을 미쳤는데 예. 이번에도 저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의원 수가 많은 민주당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제 뭔가 정쟁화로 몰고 가는 소재가 되는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2004년이니까 19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이제 줄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꺼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설훈, 정동영, 유시민부터 시작해서 김용민부터 이제 지금 이제 김은경까지 이제 완전 줄소환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제대로 한번 똥볼을 찾고. 심지어는 수비수가 예. 날아오는 공을 손으로 잡았다 정도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수습되기는 좀 불가능하다. 예.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만약에 당 내에서 징계를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뭐 급한 불을 민주당 끌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저는 네. 그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EPL 축구를 보면 네. 맨 위에 No room for racism이라 그래서 인종차별에는 더 이상 뭐 공간이 설 자리가 없다. 없다. 예. 이런 그 항상 얼마나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이제 정치인은 생각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뱉으면 안 되는 뱉어버리면 이제 수습이 안 되는데 네. 뱉어버린 사건이고 19년 전에 정동영 사건을 완전히 재소환해버리는 근데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년들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노인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장을 몰고 오느냐. 이게 정말로 안타깝고 그 청년 세대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을 잘 듣고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거를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수렴해가지고 좋은 법안 좋은 제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왜 거기다 어르신들을 비유해가지고 이런 그 난리법석을 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청년 세대들이 있잖아요. 어떤 세대는 중요하고 어떤 세대는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이번에 민주당이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투표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어르신들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 비하 정치는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비하 정치를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비하 정치가 또 다시 이제 나오게 되고 수습이 잘 안 되는데 저는 뭐 혁신위도 해체를 좀 해야 되고 혁신위 해체. 그러니까 과감하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네. 어느 정도는 수습하는 모습은 갖출 수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인데 지금은 아무리 고쳐도 외양간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못 키우는 거죠. 네, 지금은
욕하고 욕하지 말자로 들리거든요. 욕은 다 해놓고 이제 욕하지 맙시다니까 뱉은 욕은 수습할 길이 없다.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징계 내린다고 이 마음이 지금 풀릴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양이원영 의원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가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가 SNS에 다시 사과를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했어야 됐을까? SNS에 남겼어야 됐을까? 조금 더 발언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이 뭐 해체 가는 게 맞다 보세요? 해체까지 해버리면 민주당이 설 자리가 너무 없어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계속해서 잘못했다라고 표명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확실한 쇄신의 모습,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이제 등 돌린 유권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민주당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번 기회 때문에 이번 일 때문에 민주당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선 참 답답하겠네요. 답답하죠. 이렇게 지금 총선 앞두고 지지율이 뭔가 민주당 쪽으로 그래도 크진 않습니다만 뭔가 호재가 따르는 것 같다가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그런 볼을 차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출자 출연기관 소속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가 생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실제 예시로 경남 항로화연구원 기간제 노동자 급여가 월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저 시급으로 이제 책정이 된 거고요. 문제는 올해 경남의 생활 임금은요 230만 3,389원, 시급으로는 11,021원인데 이것보다 적어요. 생활 임금보다 지금 받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출자 출연 기관인데 여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면은 경남의 생활 임금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먼저 박민원 교수님 듣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짜보고 집행도 해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도 해보고 지금 현재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받았을 때 그걸 항상 보고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되냐면 내 친딸이다, 내 친동생이다. 라는 생각만 하면 아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 방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 그 간부들 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 회식비 이런 것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저시급뿐만 아니고 경남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또 돈을 이렇게 배정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조금의 배려심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잘 안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밥그릇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이제 이 임금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과 직결되거든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거의 대다수 공기관들 그다음에 사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을 해버려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 기간제 노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항의도 잘 못하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임금에 대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왜 항의를 못하냐면 이분들이 이제 2년 동안 잘 버텨가지고 그 나름의 이제 무기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2년 만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행여나 혹여나 하는 생각에 좀 잘 버티고 그냥 내 주장 이야기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애초에 채용 자체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본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했다가는 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좀 경영계 입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노동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고 보조 사업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니까 사업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총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최저 시급에 맞춰 진행이 된 거다. 이런 해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바꿀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 우리 박 교수님도 국고 사업을 해봤을 거고 저도 국고 사업을 해봤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지자체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해준 총 사업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좀 달리 이야기하면 국고 사업을 받은 기관에서 매칭 펀드를 책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에 한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산하기관들이 편성해 놓은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규직 그 직원들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국고 보조 사업을 따가지고 그 국고 사업 보조 예산을 가지고 뭐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 확충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제일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이 종결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업이 종결되면 자기 일자리가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음 국고 사업을 신청했을 때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가장 절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크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모든 자리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은 최소한 수당이라든지 또 명절 1억 원 같은 돈이라도 조금 잘 지급해주자. 예. 그다음에 다른 산하기관하고 차별을 두지 말자 이렇게 좀 저는 네. 저는 짧게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 경직성 경비라 그래서 딱 돈이 나오면 예. 인건비부터 책정하잖아요. 우리는 네. 정규직들은. 네네. 근데 국가 보조금이 나오면 당연히 비정규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도 바로 책정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교수님과 뉴스테이블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네.